네, 뉴스인사이드 대담은 이번 조기 대통령 선거를 맞아 경남도민들의 정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각 경남도당의 대선 공약과 정책을 연속으로 들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가장 먼저 대선 후보를 확정지은 정의당부터 시작합니다. 정의당은 지난달 16일 일찌감치 심상정 상임대표를 대선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정의당 여영구 경남도당 위원장과 함께 경남에서의 정책과 대선 전략까지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의당 여영구 경남도당 위원장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거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네. 자, 정의당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현재 다른 정당에서는 대선 후보에 대한 경선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네네. 정의당은 일찌감치 심상정 후보 확정을 지었습니다. 네네. 자, 정의당만의 그 다른 정당과 차별화되는 대선 슬로건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이번 촛불 전국에서 드러난 민심에서 확인되듯이 대한민국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많은 국민들은 갈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의당은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 사회의 근본적 문제가 뭐냐? 바로 일하는 사람들, 네. 바로 노동의 문제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에 60년 동안 대한민국 사회는 굉장히 고속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경제대국 세계 10위권 안에 지금 들어오는 이런 굉장한 성장을 했는데 과연 그러면 노동은 제대로 평가받고 보장을 받아왔느냐 네. 하는 점에서는 모든 국민들의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여기에 물음에 답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 사회가 누가 대통령이 되든 네. 국정 제1의 과제로 노동의 문제가 될 수 있도록 바로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 이것을 저희들은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슬로건, 네.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이렇게 사실 내걸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반값 노동, 또 장시간 노동의 그 노예 노동, 네. 이게 지금 일반화되어 있고 임금 격차가 너무나 심합니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간둔 채 다른 어떤 정책을 우선하더라도 한국 사회는 한 발짝도 진전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적어도 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장에서의 망치 소리와 판사의 망치 소리가 똑같이 평가받고 존중받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정의당이 이번 대선에서 가장 주되게 주목을 하고 있는 점이고요.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 연계되는 질문이 되겠는데요. 네네. 심상정 후보가 내놓은 공약들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같아요. 국민 월급 300만 원 시대를 예, 예. 열겠다 이런 그 공약을 내세우셨어요. 예, 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런 그 노동의 가치, 네. 또 그 사회 양극화의 해소 이런 데 네. 대해 가지고 굉장히 그 도움이 될 만한 그 공약인 것 같은데 네. 하지만 이런 그 공약의 경우에 가장 큰 문제가 이런 그 실현 가능성이 과연 있느냐에 네, 대한 네. 그런 의문 아니겠습니까? 예. 실현 가능성이 없다면 거꾸로 공격을 받기가 쉬운 그런 네. 그 공약인데 네.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계시겠죠? 당연하죠. 네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그 조사연구센터에서 또 국민들 한 2,000여 명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때는 무슨 조사였냐 하면은 예를 들면은 대공장의 경비원과 최고 경영자 간의 임금 차이 격차가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보느냐는 응답을 했는데 놀랍게도 한 12배 정도의 네. 차이가 적당하다. 뭐 이런 이제 응답이 나왔습니다. 그런 만큼 국민들도 이 문제를 깊이 인식을 하고 줄여야 된다는 인식을 광범위하게 좀 하고 있는 거죠. 네. 이제 그런 점에서 그러면 과연 이게 불가능하냐? 지금 우리 현실은 어떠냐? 이걸 좀 짚어보면요. 우리나라 10대 기업 상장사 78개 그 임원들의 네네. 임금과 그다음에 최저임금과의 차이가 얼마냐? 그분들이 180회를 더 받고 네. 있습니다. 그 엄청난 차이인 거죠. 국민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12배와는 너무 괴리감이 큰 거고요. 지금 너무나 많이 격차가 벌어진 것을 한 방에 줄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최저임금과 최고임금의 이 차이를 우선은 1단계로 한 30배 이상은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좀 이런 정책이 필요한 거 아니냐. 예를 들면 공기업 우리 여기 이제 출자 출연 기간도 많고 한데 이제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이제 세금으로 나가는 임금이기 때문에 공기업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의 10배를 넘지 않도록 하는 뭐 이런 좀 제도를 저희들이 갖추어서
국민 월급 30만 원 시대를 열겠다. 좀 이런 계획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대선을 앞두고 KBS가 보내드리는 연속대담 첫 번째 순서로 정의당 경남도당 편을 보고 계십니다. 자, 다음 지역 현안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네. 아무래도 경남 지역의 최대 현안이라고 한다면은 조선 산업의 위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 현재 심상정 후보 그리고 또 노회찬 의원도 네. 이런 그 조선 산업의 위기 침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런 그 조선 현장을 방문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심각한 문제라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경남 지역에 닥친 조선 산업 위기 과연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정의당이 가지고 계시는 계획 좀 말씀을 해주시죠. 지금 현재 조선 산업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점에서 가장 정부의 핵심이 채권단이 손해 보지 않는 정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채권단이 채권 회수에 주된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동자들 많이 자르고 비용을 줄여서 네. 비용을 줄여서 이 공장을 잘 팔아먹으려고 하는 이런 데만 주된 관심이 있는 거죠. 네. 우선 우리 경남에는 이제 대형 조선소부터 해서 중형 조선소까지 다 함께 있으면 전체 조선 산업의 한 70% 정도가 경남에 몰려 있는데 이제 중소 조선소 같은 경우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물량을 배를 수주할 수 있어도 지금 수주할 여력이 안 됩니다. 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수주할 때마다 그 금융권에서 소위 RG라고 이야기하는 네. 선수금 그 보증금을 수주해야 됩니다. 보증을 수주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보증에 과도한 이자를 내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수수료가 이전보다 많이 올랐다라는 이런 그렇죠. 주장들이 나오고 있죠. 특히 이제 법정 관리 같은 경우에는 4% 내외의 지금 우리 일반 금리보다 훨씬 높은 그 굉장히 높은 이자율을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게 이제 수주가 불가능한 거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정부의 공공 물량 같은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것도 그냥 최저 입찰가 이렇게 하지 말고 적절한 이윤을 보장하면서 우선 공공 물량을 국내 조선사에게 우선 발주를 우선 발주를 해주는데. 해서 네. 조선산업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이게 정부 정책 전환이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선 위기가 이제 구체화되고 나서 지금 그 조선 업종이 고용 특별 업종으로 이렇게,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시행을 해보니까 실제 실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현장에 그 이제 있는 노동자들이 직접 요구하는 게 이 특별업종 지원 기간도 좀 더 연장해주고 네. 내용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 좀 하청도 직원도 이제는 하청이 직접 고용하는 이런 방식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서 하청 노동자들의 어떤 그 고통을 좀 덜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그 문제가 크게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해결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네. 어쨌든 이런 그 경남 지역의 최대 현안인 조선산업 문제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모두가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자, 이런 그 조선산업의 위기 못지않게 또 한 가지 고민스러운 부분이 청년 실업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네. 정말 이 부분도 심각한 그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경남 지역의 실업자 수가 지난해 5만 8천 명으로 전년도보다 13,000명이 늘었습니다. 네. 계속 이런 그 실업률들이 높아가고 있다. 그중에 청년 실업률이 또 8.5%이 정도까지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네.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정의당 청년 실업률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안 가지고 계신지요? 우선 좀 많이 나오는 정책들이 이제 공기업이나 민간기업이나 고용을 확대할 때 청년 고용 뭐 할당제라든지 네. 뭐 이런 제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좀 법제화 이제 법에도 있거든요. 있는데 이걸 좀 더 규정적이고 좀 더 강제력 있게 폭을 더 확대해서 좀 이렇게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지역의 청년들을 흡수하려면은 아까 앞선 주제에서 말씀드렸던 바로 이 심각한 임금 격차 이런 걸 제대로 좀 해소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바로 청년들을 일자리를 좀 확대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현재 경남 산업의 그 구조를 좀 고도화시키는 측면 하나와 또 최근에 이제 4차 산업이다 해서 또 서비스 산업 확대되고 그 어떤 그 산업의 시대적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적 변화에 걸맞는 좀 산업을 좀 확대하는 것. 네네. 이게 좀 청년들 일자리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필요하다 보여지고요. 저희 정의당은 뭐 소방관 어떤 그 근로감독관 이런 분들의 그 인원을 대폭 늘리는데 바로 거기에 이제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네. 길을 여는 게 청년 일자리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거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 준비하신 내용도 많으시고 또 하실 말씀도 정말 많으시겠지만 시간이 제한이 돼 있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예. 자, 그
이런 그 경남의 맞춤형 대선 전략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경남만의 경남도민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전략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예. 좀 짤막하게 준비된 말씀 있으시면 소개를 해주시죠. 우선 저희들은 이제 이번 대선에서 기본 구도는 아까 이제 촛불 민심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네네. 이게 또 유력 정당 기존의 그 대결 구도 뭐 쉽게 이야기하면은 뭐 더불어민주당과 또 보수진영 간의 대결 이렇게 네. 가서는 이제 안 된다. 네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대선에서 우리 정의당에 모이는 팀만큼 정의당에 주는 국민들의 이 마음만큼 한국 사회는 많이 변할 거다. 이번 국회에서 탄핵 이후에 1월달, 2월달, 3월달 계속 국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적폐청산을 이야기하고 있고 개혁 입법 요구를 하고 있었는데 이 좋은 국면에서도 어느 정당도 책임 있게 개혁 입법 하나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는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이제 많은 정치 세력들이 또 대립각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환경이 더 안 좋아지는 거죠. 네네. 저는 그런 점에서 지금 기존의 그 유력 정당들이 과연 개혁 의지가 있느냐 하는 점에서 이번 이제 국민들이 판단을 할 거다. 좀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네. 좀 그런 점에서 이제 국민들이 이번 대선에서 촛불 전국에서도 일관되게 어떤 그 방향을 잡고 실천해 온 정의당에 좀 마음을 이전과는 좀 다르게 많이 주지 않겠는가. 네, 자 지금까지 각 정당들의 경남 지역 대선 정책을 연속으로 들어보는 대담 보내드렸는데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정의당 여영국 경남도당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정의당의 경남 지역 대선 공약과 정책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구체적이고 또 좋은 정책들로 경남도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내용 실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온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 속에서 세월호가 3년 만에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3년 전 4월 16일 우리는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 단원고 학생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배와 함께 물속으로 가라앉는 모습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갑고 어두운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던 세월호. 배와 함께 실종자의 흔적과 사망자들의 유류품이 가족들의 품으로 이제는 돌아오게 됐습니다. 동시에 세월호의 침몰 원인과 그 속에서 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배와 함께 물 밖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물속에 잠겼던 진실이 모두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뉴스인사이드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